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늘 품종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마늘밭에서 이 밭이 한 400평 됩니다. 400평 되는데 이 마늘밭에서 스페인산, 남도마늘, 홍산마늘, 코끼리마늘 이 4가지 품종을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품종별로 마늘이 밭에서 봐도 확 차이가 납니다. 제일 처음에 설명드리는 것은 스페인산 마늘입니다. 스페인산 마늘인데 지금 여기는 마늘이 지금 병이 걸렸습니다. 농약을 여러 번 해야 되는데 4월 중순경에 살균제를 한 번만 뿌렸더니 생각지도 않은 병이 걸렸습니다. 하나 뽑아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병 걸린 개체입니다. 흑색 썩음 균핵병이라고 걸린 건데요, 뽑아보면 이렇게 하얀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이 곰팡이 핀 거는 그대로 밭에 두게 되면은 이게 밭에 병균이 떨어져 가지고 내년에 또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병 걸린 개체들은 이렇게 밖으로 켜서 버려야 됩니다. 흑색 썩음 균핵병이 걸린 이유는 이 병균이 겨울에 월동하고 있다가 봄이 따뜻해지면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는데 3월 초에 살균제를 뿌려야 됩니다. 살균제는 아무거나 뿌려도 좋고요, 농작물 살균제를 뿌리면 됩니다. 그런데 안 뿌렸습니다. 3월 초에 바빠가지고. 그랬더니 저 앞에까지 상당수가 지금 이 균핵병이 걸렸습니다. 균핵병 걸린 건 나중에 시간 남아와서 전부 다 뽑아 버려야 됩니다. 이게 스페인산인데 스페인산은 장아찌용으로 많이 씁니다. 물론 양념용으로도 괜찮습니다. 주로 장아찌용인데 요즘은 양념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 왜 양념용으로 잘 안 쓰는가, 이게 문제인데, 스페인산 마늘은 완전히 건조가 되면은 마늘 껍질이 잘 안 벗겨집니다. 껍질이 굉장히 종이짝처럼 얇아가지고 들러붙어가지고 잘 안 벗겨집니다. 그래서 이게 양념용으로 기피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가 고깃집에서 먹는 마늘, 얇게 썬 이 마늘들이 나오는데 그 마늘들이 전부 다 스페인산 마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장아찌용인데 고깃집에서 고기 먹는 용도로 제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스페인산이 원래 병충해에 강한데 제가 살균제 농약을 안 뿌려가지고 이렇게 노랗게 단풍 든 건 전부 다 지금 흑색 썩음 균핵병 걸린 겁니다. 하나 더 뽑아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단풍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김없이 이렇게 하얗게 검은색으로 흑색이고, 이게 나중에 마늘이 더 이상 안 크고 이대로 머물게 됩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병 걸린 개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려야 하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농약을 안 뿌려가지고 마늘밭에 최소한 농약을 4번 넣는 정도는 살균제를 뿌려야 되는데 안 뿌리니까 이렇게 됩니다. 운 좋게 이 줄이 지금 한 줄 반이 스페인산인데 여기서부터는 균핵병이 덜 걸렸습니다. 스페인산 마늘은 쫑도 이렇게 좀 다릅니다. 이게 쫑인데요, 좀 모양이 다릅니다. 스페인산은 또 키가 좀 작습니다. 마늘대가 통통하고요. 다음으로 남도 마늘 소개입니다. 여기도 지금 이 줄도 스페인산입니다. 이게 남도 마늘입니다. 남도 마늘을 사람들이 흔히 벌마늘이라고 많이 합니다. 벌마늘이라고 하는 이유는 마늘이 완전히 다 자라게 되면은 마늘 겉껍질이 벗겨집니다. 알뿌리의 겉껍질이 벗겨지면서 마늘이 쫙 벌어집니다. 그래서 벌마늘이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남도 마늘인가 봅니다. 이게 남도 마늘은 쫑이 이렇게 또 스페인산과 다릅니다. 지금 쫑을 뽑거나 지금 잘라야 할 시기인데 오늘 제가 밭에 쫑이 얼마나 나왔나 지금 보러 왔습니다. 쫑을 물론 뽑지는 않고요, 전부 잘라버립니다. 가위로.
저는 남도 마늘을 남보다 한 달 정도 늦게 심었습니다. 다른 밭들은 9월 초 중순에 심었는데 저는 10월 중순에 심었습니다. 남도 마늘은 주로 양념 마늘로 합니다. 저장성이 좋고 마늘도 크고, 스페인산하고 남도 마늘하고 알뿌리 크기를 비교해 보면은 크기는 같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산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마늘이 완전히 자라게 되면은 마늘 알이 두 줄로 배치가 됩니다. 그쪽에 큰 마늘 알이 있고 속에 또 작은 마늘이 한 줄 더 있습니다. 겉에 한 줄, 속에 한 줄, 두 줄입니다. 장아찌용을 드셔보신 분은 마늘 알이 속에 두 줄로 겹쳐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스페인산 마늘입니다. 남도 마늘은 마늘이 한 줄입니다. 남도 마늘은 별 특징은 없고 저장용 마늘로 좋습니다. 여기도 지금 남도 마늘입니다. 남도 마늘도 이렇게 쫑이 많이 나왔습니다. 쫑을 잘라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남도 마늘이고요. 남도 마늘을 제일 많이 심었습니다. 저는 원래 여기 우리 동네는 남도 마늘만 심습니다. 남도 마늘 외에는 다른 마늘은 아예 안 심습니다. 저는 좀 실험 정신이 강해서 이 마늘도 심어보고 저 마늘도 심어보고 하는 중이라 여기 신품종 마늘 또 심었습니다. 왼쪽이 지금 보시는 왼쪽이 남도 마늘, 오른쪽이 푸른 쪽이 지금 홍산 마늘입니다. 홍산 마늘은 항암 마늘이라고도 합니다. 항암 성분이 있다는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저도 실험용으로 지금 홍산 마늘을 40kg를 사가지고 종자용으로 40kg 사서 지금 심었습니다. 올해 성과를 보고 나서 더 심어야겠습니다. 아까 저기 스페인산 마늘 설명할 때 빠진 게 있네요. 스페인산 마늘은 맨손으로 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늘 알을 전부 손으로 하나씩 파내야 돼요. 마늘 전용 창이 있는데 나중에 전용 창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늘 전용 창으로 손으로 캘 때는 하나하나 다 파내야 됩니다. 마늘을 뽑으면은 안 뽑아집니다. 그렇지만은 남도 마늘은 손으로 뽑으면 잘 뽑아집니다. 우리 동네가 스페인산 마늘을 안 심는 이유가 창으로 이 마늘을 다 하나하나 파야 되기 때문에 그 수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20평 심으면 창으로 하나하나 팔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100평 넘어가면 창으로 파는 것은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산 마늘은 마늘 캐는 전용 쟁기가 있는 그런 동네에서만 심어야 합니다. 마늘 캐는 전용 쟁기는 경운기용도 있고 관리기용도 있고 트랙터용도 있습니다. 마늘 대를 자르고 비닐을 안 벗기기도 하고 벗기기도 하고, 트랙터는 비닐을 안 벗기고 마늘을 캐는 것 같습니다. 경운기는 비닐을 안 벗기면 마늘이 안 캐질 겁니다. 아마 경운기가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네는 스페인산 마늘을 또 안 심고 있기도 하고요. 이 남도 마늘은 하루에 부지런히 캐면 한 사람이 50평 이상 캡니다. 저는 놀고 캐니까 그렇게 많이 못 캐는데, 그래서 마늘이 수확이 쉽기 때문에, 캐기가 쉽기 때문에 남도 마늘을 심습니다. 이 홍산 마늘은 신품종인데 제가 보기에 지금 어떤 품종이 교잡된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이 홍산 마늘은 순수한 품종이 아니고 분명히 어떤 두 종류의 마늘을 교잡해서 지금 만들어낸 것 같은데 원종은 모르겠고, 이 홍산 마늘은 마늘이 캐기가 아주 쉽다고 합니다. 남도 마늘보다 더 캐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종자를 판 분도 저한테 알려줬는데, 홍산 마늘은 뿌리가 이렇게 얼마 없다고 합니다. 뿌리가 몇 개가 없으니까 남도 마늘은 하나나 두 개 잡고 잡아당겨야 되는데, 홍산 마늘은 서너 개 잡고 잡아당겨도 마늘이 잘 뽑아진다고 합니다. 저 마늘 캐기가 성가시고 마늘 캐기 싫으니까 홍산 마늘이 잘 캐진다면 정말로 그런가 한번 시험적으로 종자를 지금 구입했습니다.
올해 캐보고 또 고객들의 반응을 보고 반응이 좋으면 홍산 마늘 더 심고 반응이 안 좋으면 폐기해야죠. 그런데 홍산 마늘이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홍산 마늘은 캐서 바로 먹으면 안 되고 한 달 이상 숙성을 시켜가지고 먹어야, 한 달이 아니고 한 3개월인가요? 그 정도 숙성을 시켜야 이 마늘이 제대로 맛이 난다고 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항암 마늘이라 하니까 진짜 항암이 있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지만은 항암 마늘이라고 별칭으로 부르고 있으니까 홍산 마늘을 구입했습니다. 어이 놓아. 이렇게 홍산 마늘은 시험 지금 재배로 했는데 생각보다도 굉장히 마늘이 잘 됐습니다. 지금 홍산 마늘은 잘만 하면 이렇게 농약 안 해도 병충해 저항성이 좋다면은 홍산 마늘만 한다면 농약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농가분들과 다르게 마늘 심을 때 종자 소독을 안 합니다. 종자 소독을 하게 되면은 이게 빨리 안 심게 되면 마늘이 상해 버립니다. 그런데 마늘을 빨리 심으려면 사람을 사서 심어야 됩니다. 종자 소독해 가지고 즉시 사람 사서 심어야 되는데 마늘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사람 사서 심게 되면은 이게 까딱하면은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 사고 제 손으로 하루하루 심다 보니까 종자 소독을 안 하고 그대로 지금 심은 겁니다. 종자 소독도 안 하고 농약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홍산 마늘은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홍산 마늘은 병충해에 강한 마늘 같습니다. 지금 이 홍산 마늘에는 마늘 위에 지금 비닐이 덮여 있습니다. 비닐이 아니고 흙이 덮여 있습니다. 흙을 덮어놨습니다. 흙을 덮은 이유는 홍산 마늘은 심고 이게 흙을 덮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모르고 흙을 안 덮었는데 이 기존 농가 홍산 마늘 판매한 농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흙을 덮으라고 해서 흙을 덮었습니다. 남도 마늘이나 스페인산 마늘은 흙을 안 덮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요, 이 흙을 안 덮게 되면은 이 비닐 구멍 사이에서 이런 구멍 사이에서 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그런데 홍산 마늘은 흙을 덮었더니 신기하게도 풀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이 남도 마늘에도 심는다면 흙을 덮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흙을 덮으면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흙을 덮어놓으면 손으로 비닐을 벗겨야 되는데 비닐이 정말로 안 벗겨집니다. 비닐 벗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풀이 안 난다면, 풀 매는 수고를 생각한다면 내년에는 이렇게 풀 안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남도 마늘 심는다고 하면 남도 마늘에도 흙을 덮어야겠습니다. 이 고랑에 보면은 이게 개수갓입니다. 이게 개수갓. 이게 맹독초인데 사람 먹으면 응급실에 실려가야 됩니다. 비닐이 없는 데는 이렇게 풀이 많이 납니다. 밭 한번 맸는데도 엉망이네요. 하여튼 홍산 마늘도 종자 소독 안 하고 심었는데 병충해가 안 걸리는 거 보니까 신기합니다. 그런데 마늘을 파종하기 전에 노타리 지기 전에 토양 살충제하고 토양 살균제를 꼭 뿌려야 됩니다. 토양 살균제는 아까 흑색 근육병 같은 거, 이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토양 살균제를 뿌리고요. 토양 살충제는 고다리파리라고 있습니다. 마늘에만 있는, 마늘도 걸리고 아마 다른 것도 이 감염이 될 텐데, 고다리파리가 마늘 뿌리를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퇴비를 넣게 되면은 고다리파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퇴비를 안 넣습니다. 퇴비를 안 넣고 퇴비보다 한 3배 정도 비싼 유박을 넣습니다. 고다리파리 때문입니다. 고다리파리 때문이고, 또 여기다 고구마를 심었는데 퇴비를 넣게 되면 군뱅이가 엄청 많아집니다. 유박을 넣으면 군뱅이는 안 많아지고요. 그래서 3배나 비싸지만은 퇴비보다 유박을 넣었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 먼저 설명할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코끼리 마늘입니다. 코끼리 마늘인데 코끼리 마늘 쫑을 심은 겁니다. 쫑. 쫑이 아니고요. 이건 쫑이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쫑은 딴 데다 심었고요. 이거는 코끼리 마늘 쫑을 심어가지고 쫑에서 나온 1년차 통마늘을 지금 심은 겁니다. 잘 됐죠?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이건 마늘 통이 한 알로 된 통마늘입니다. 또 이게 코끼리 마늘입니다. 지금 이게 코끼리 마늘인데요. 제가 코끼리 마늘을 10년 전에 처음 봤습니다. 사람들이 코끼리 마늘이 뭔지 모를 때부터 봤는데, 코끼리 마늘이 이름이 좀 특이하죠. 왜 코끼리 마늘인가? 예, 영어 엘리펀트 갈릭을 한국말로 직역한 게 코끼리 마늘입니다. 그러면 왜 코끼리가 되냐면은, 이 코끼리 쫑 씨앗이 코끼리 코처럼 이 코끼리 마늘 알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끼리 마늘이라고 지금 명칭이 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마늘이 크니까 코끼리라는 말을 기본적으로 붙였겠죠. 10년 전에 처음에 이 마늘 맛을 봤습니다. 맛을 보니까 이거 마늘도 아니고 양파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아무 맛도 없고, 생마늘 하나 베어서 입에 씹어보니까 비위가 돌 정도입니다. 바로 뱉어버렸습니다. 도저히 생마늘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맛이었습니다. 맵지도 않고요, 마늘 냄새도 안 나고. 이 코끼리 마늘이 일부 사람들은 이게 전통 우리 토종 마늘이라고 하는데 토종 마늘이 아닙니다. 토종 종자라고 하면은 야생애가 산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코끼리 마늘이 한국 야생에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고요. 코끼리 마늘 원산지는 지중해하고 흑해 연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인터넷에 자세히 올렸으니까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구글 검색하면, 이제 구글로 엘리펀트 갈릭 검색하면은 자세히 다 나옵니다. 야생에서, 전세계 야생에서 자라는 이 마늘이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당군 신화에 나오는 마늘은 코끼리 마늘이 아닙니다. 아니고 미국에서 이제 수입해 가지고 10년 전에 2005년에 수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2005년에 처음에 농가에 재배했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실패한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아무 맛도 없고 크기만 컸지. 그래서 종자를 폐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민간으로 퍼져가지고 2010년경에 2008년 9년경에 우리 옆 동네에서 이걸 대량으로 심었습니다. 그때 처음 봐가지고 이게 뭔가 했죠. 코끼리 마늘은 이게 쫑도 큽니다. 통통하고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그때 맛을 보고 그 이후로 이제 종자를 구해가지고 매년 관찰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혹시 한국의 토질과 기후에 적응이 되면은 양념마늘로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실험을 들어가서 10년째, 작년에 드디어 이 코끼리 마늘이 엄청 매운 마늘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한국 토질과 기후에 지금 적응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 코끼리 마늘을 여러 개체를 무작위로 선발해서 매운지 안 매운지 맛을 본 다음에 매운 개체만 선발해 가지고, 매운 개체가 많다면 매운 개체를 전부 선발해 가지고 양념 마늘로 지금 키워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코끼리 마늘은 여러분이 마늘이 크다고 해서 대량으로 구입해서 심으면은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코끼리 마늘은 누가 안 삽니다. 마늘 장사가 안 삽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농산물 직거래가 답이라고 하는데 저는 직거래는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농산물만 대량으로 재배하면 몰라도 농촌에는 여러 가지 농작물을 동시에 재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거래를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중간 상인에게 팔든지 아니면 공판장으로 보내고 다음 농작물을 파종해야 됩니다. 한 가지 농작물을 해가지고 그걸 붙잡고 있으면은 다른 농사를 못 짓게 됩니다. 택배비도 비싸고, 보통 10kg, 20kg 이렇게 보내는데 박스값하고 택배비 하면은 그게 5,000원입니다.
한 박스에 5,000원은 나하고 상관없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상주해 가지고 택배를 보낼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몰라도 내가 택배도 보내면서 농사 짓겠다고 하면은 그건 좀 틀린 생각입니다. 제가 고구마를 직거래를 많이 해봐서 잘 아는 사실입니다. 저도 고구마 직거래 이제 포기하고 고구마 농사도 이제 제 먹을 것만 지금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코끼리 마늘 직거래로 내가 재배해서 많이 팔아야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대량으로 구입한다면 그 오판입니다. 마늘 장사가 안 사고, 이거 공판장에서도 안 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내가 전부 직거래로 팔아야 되는데 누가 안 살 겁니다, 아마 이게. 누가 만약에 이 코끼리 마늘 사는 사람이 있다면은 종자용으로 사겠죠. 자기 한번 시험 재배 해보려고요. 그래서 코끼리 마늘 구입하고 싶은 분은 한 뭐 50개 정도, 이렇게 30개 뭐 이렇게 종자용으로 한번 실험용으로 심을 뿐만 그 정도만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 개가 지금 우리 행복인데 밭에 따라와 가지고 멋대로 돌아다니니까 제가 이게 가지 말라고 이상한 소리를 방금 내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품종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코끼리 마늘도 병충해에 굉장히 강합니다. 코끼리 마늘이 흑색 썩은 병 걸린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봤는데 한 번도, 물론 작년까지도 농약을 잘 안 했는데 그 전에 농약 전혀 안 할 때도 그렇고 작년에도 보니까 병이 안 걸립니다. 반면에 이 남도 마늘은 아까 스페인 마늘처럼 이 균핵병이 잘 걸립니다. 썩은 균핵병 걸린 거 하나 키워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균핵병 걸렸습니다. 흑색이죠. 이건 좀 심하지 않네요. 다른 거 하나. 많이 안 걸렸네요. 생각보다 많이 안 걸렸습니다. 이쪽이가 지금 균핵병이 좀 걸렸는데, 이렇게 마늘이 단풍이 빨리 된 이유는 거름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소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요소, 질소 성분이 부족하면은 마늘대가 이렇게 단풍이 들고 강하지 못합니다. 마늘종이 지금 너무 많이 나왔네요. 이제 종합해서 이 품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남도 마늘은 누구든지 마늘을 잘 사고 저장성도 좋고 재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코끼리 마늘은 대량 재배하면은 안 팔립니다. 우리 동네에 마늘 사러 오는 마늘 상인들은 남도 마늘만 삽니다. 남도 마늘은 크든 작든 다 팔릴 수가 있죠. 큰 거는 양념용으로 나가고 작은 것은 다진 마늘로 아마 가는 모양입니다. 공장에 다진 마늘. 그래서 마늘 알이 아주 작아도 마늘 장사가 전부 다 사갑니다. 품종은 이 정도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늘 파종 시기가 있습니다. 마늘 파종. 제가 작년에 육종 마늘도 심어봤습니다. 2년간 육종 마늘을 심어봤는데, 육종 마늘은 여기 남해안하고 안 맞습니다. 여기 남해안인데요. 왜 안 맞느냐 하면요, 육종 마늘이 아직 수확을 안 했는데 장마가 옵니다. 그러면은 마늘이 물속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마늘에게 좋을 리가 없죠. 저장성에도 문제 생기고, 특히 여기 황토 땅인데요. 황토 땅에서는 마늘이 안 캐집니다. 그 육종 마늘도 이게 창으로 하나씩 다 파야 됩니다. 황토 땅에서는요, 안 뽑아집니다. 그래서 육종 마늘은 남해안에서는, 의성 육종 마늘은 남해안에서는 파종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먹을 것 한 몇 평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 이상을 넘어서 육종 마늘을 심게 되면은 마늘 수확기가 없으면 캘 수도 없고
마늘 수확하기 전에 장마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남해안에서는 절대 육종 마늘 심으면 안 되고, 육종 마늘 외에 남도 마늘, 스페인산 마늘, 홍산 마늘, 코끼리 마늘, 이거는 심어도 됩니다. 코끼리 마늘은 창으로 안 캐고 그냥 잡아당겨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늘 파종 시기는 홍산, 남도, 코끼리, 스페인산 마늘 파종 시기가 모두 똑같습니다. 마늘은 9월 초부터, 남해안에서는 9월 초부터 심게 됩니다. 9월 초에 심어서 5월 중순경부터 수확을 하니까 5월 중순경에 마늘 캐고 나서 다시 마늘 파종할 때 9월 중순경까지는 밭을 놀려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마늘 캐고 여기다가 참깨를 심게 됩니다. 참깨 수확기하고 마늘 파종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참깨 바로 수확하고 로타리 쳐가지고 마늘 파종하게 됩니다. 파종 시기도 같고 심는 방법도 같고 네 품종은 다 그렇습니다. 마늘을 한 달 늦게 심으면 저처럼 9월 초에 심은 마늘하고 10월 초에 심은 마늘은 마늘 파종 시기가 한 달 정도 늦기 때문에 수확 시기도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한 10일 정도 늦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첫 장마가 너무 일찍 오게 되면 마늘 캐가지고 밭에서 말리다가 비를 맞는 수가 있습니다. 비 맞으면 마늘이 저장성에 문제가 생겨서 안 좋습니다. 전백이라고 있는데 마늘이 비를 맞게 되면은 마늘에 검은 점이 찍혀질 수가 있습니다. 마늘 캐면 절대 비를 맞추면 안 됩니다. 전백이 되면은 마늘 장사가 마늘을 안 사갑니다. 전백이 마늘이 뭐 식용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저장성도 아무 문제도 없고 종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마늘 상인이 마늘을 안 사가게 됩니다. 배짱부리죠. 그러니까 마늘은 비 오기 전에 캐야 되고 키우고 나서 비를 맞추면 안 됩니다. 장마지기 전에 캐야 되고 캐는 후에 비를 맞추면 안 됩니다. 파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름 뿌리고 그 다음에 퇴비, 유박 이런 거 다 뿌리고요. 그 다음에 석회도 뿌리면 좋습니다. 석회, 농용 석회요. 밭에는 이 석회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안 뿌립니다. 석회는 따로 안 뿌립니다만은 국가에서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밭에 뿌리는 농용 석회가 나옵니다. 그 굴 껍질 있죠. 석화 껍질 이거를 잘게 빻아가지고 비료용으로 이제 가공한 것인데 이거를 밭에 뿌리게 됩니다. 다 뿌려야 됩니다. 이거 뿌리고 그 다음에 토양살충제, 고자리 파리를 예방하기 위한 토양살충제를 꼭 뿌려야 되고 그 다음에 흑색 썩음 균핵병을 예방하기 위한 토양살균제를 꼭 뿌려야 됩니다. 네, 살균제, 살충제는 모두 잎질하게 해가지고 작은 모래알처럼 생겼습니다.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걸어가면서 이렇게 골고루 뿌리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노타를 친 다음에 비닐 씌우고 마늘 심으면 됩니다. 마늘을 남자든 여자든 혼자 하루에 부지런히 심으면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빼고 심게 되면은 혼자 심어도 마늘을 많이 심습니다. 한마디기는 아마 못 심을 거고 거의 한마디기 거의 100평 가까이 아마 심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15일 정도 있으면 마늘 수확이 시작되는데 마늘 농사를 계획하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 품종 간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종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품종 종자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입하면 나중에 팔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홍산 마늘이나 코끼리 마늘을 종자를 많이 구입해서 심게 되면은
마늘 장사가 안 사게 되면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공판장에서도 안 받아준다면 참 고약한 경우가 됩니다. 직거래로 다 팔아야 되는데 직거래가 쉬운 것은 아니고 뭐 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네, 남도 마늘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 빠졌는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스페인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제가 방금 쫑을 뽑았는데 이 쫑에 보면은 쫑 옆에가 새순이 좀 나오고 작은 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마늘은 보면은 이 마늘은 분명히 지금 작은 순이 옆에 나왔습니다. 바로 옆에 다른 큰 마늘을 보면은 쫑만 있고 여기는 작은 순이 없습니다. 작은 순이 없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쫑 옆에 뽑아낸 쫑 옆에가 작은 순이 나옵니다. 이 작은 순이 나오는 이유는 마늘 종자는 원래 쫑으로 하게 됩니다. 쫑 씨앗으로 하게 되는데 이 쫑 씨앗을 심으면은 1년차가 되면은 통마늘, 둥그런 통마늘이 나옵니다. 알 하나짜리가 나옵니다. 이 알 하나짜리를 다시 파종하면 마늘 종자가 됩니다. 이 알 하나짜리 종자를 만들어 가지고 3년 정도 3, 4년 재배하고 나면은 그 종자는 이제 폐기하고 종자는 이제 그거 종자 그만하고 또 그 전년도에 이 쫑으로 만든 씨앗으로 이 종자를 해야 되는데 연작을 계속 하게 되면 마늘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 현상은 마늘 알이 최소한 10쪽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부추기는 것은 마늘에다가 요소 비료를 너무 많이 뿌리게 되면은 이게 곁에 마늘 이렇게 생겨가지고 쪽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늘 농사에서는 남도 마늘, 스페인산 마늘 농사에서는 코끼리 마늘은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요소 비료를 처음에 파종할 때 복합 비료 형태로 해서 요소 비료를 넣어주고 해를 넘어가지고 3월이 지나가면은 이 마늘도 웃거름을 하게 되는데 마늘 웃거름은 요소를 뿌리면 안 되게 됩니다. 요소 뿌리게 되면은 저렇게 옆에 곁가지 마늘이 많이 생겨가지고 마늘 쪽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저도 물론 뭐 요소 비료를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저거는 요소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종자 같습니다. 지금 다 곁가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 보셔도. 그래서 마늘 웃거름은 요소를 뿌리면 안 됩니다. 밑거름은 마늘 파종하기 전에 넣는 거름이고 웃거름은 마늘이 한참 자라고 있을 때 마늘 세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거름이 웃거름인데 웃거름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자기가 먹기 위해서는 마늘 쪽수가 많아도 상관없고 수확만 많이 난다면 괜찮다 하면은 상관은 없는데 마늘 쪽수가 10쪽 이상 되면은 그거 까는 게 참 문제가 됩니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육종 마늘 쪽이 6쪽만 있는 육종 마늘을 선호한 이유가 마늘 까기 쉬워서 그렇습니다. 남도 마늘도 쫑종자로 해서 심게 되면은 처음에는 3쪽, 4쪽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6쪽 이렇게 나오고요. 더 이제 해가 지나면 8쪽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마늘은 같은 종자를 계속 쓰게 되면은 해가 갈수록 마늘 쪽수가 개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쫑으로 종자를 받아서 한번 종자를 바꿔주면은 그 바꿔준 종자를 한 3, 4년간 심고 또 그 이후에는 또 새로 쫑을 받은 걸로 종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쫑 종자를 받아서 처음에 나온 한 쪽짜리 마늘 이게 종자는 제일로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심어가지고 한 3쪽, 4쪽 나온 그 종자 이것도 우리가 그냥 먹는 마늘보다도 가격이 훨씬 높습니다. 창녕 쪽에서는 아마도 이